네, 안녕하세요 여러분. 초보 컬렉터를 위한 유튜브 채널 두두입니다. 이렇게 얼굴을 공개하고 촬영하는 거는 굉장히 오랜만인 것 같은데요. 바로 저번 주죠. 화랑미술제, 우리나라 3대 아트페어의 아주 큰 아트페어가 막을 내렸습니다. 저 같은 경우는 총 4회 거의 뭐 하루 빼고 다 방문을 했는데요. 그 4회 동안 방문을 하면서 느꼈던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솔직하게 후기를 한번 남겨보려고 합니다. 뭐 저 말고도 정말 많은 분들이 이번에 다녀오셨으니까 뭐 공감할 수 있는 내용도 있고 아닌 내용도 있을 수 있지만 뭐 한번 들어보시는 거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. 먼저 특색들에 관련해 가지고 한번 몇 가지로 나눠서 이야기를 해보면, 첫 번째는 개인 부스가 굉장히 많았다라는 점입니다. 물론 화랑 아트 페어를 뭐 또는 아트 부산이든 바마든 개인 부스들이 보통 이런 페어를 가면은 있거든요. 근데 그렇게 많은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. 근데 이번에는 개인 부스가 굉장히 많았다라고 하는 특징을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뭐 박성옥 작가님, OKMP에서 나왔던 박성옥 작가님, 그리고 가나아트에서 나왔던 김선우 작가님, 그리고 김수수 작가님 뭐 등 외에 정말 많은 작가님들이 개인 부스로 나왔습니다. 개인 부스로 나오는 이유는 참 여러 가지가 있겠죠. 어떤 작가님을 새롭게 홍보하는 느낌이 있을 수도 있고, 뭐 어떤 작가님을 좀 더 뭐 홍보라기보다 좀 더 이미 인기 있는 작가님을 갖고 나와서 판매를 촉진하려고 하는 이유도 이렇게 있을 수 있을 텐데, 앞서 말씀드린 박성욱 작가님하고 김선우 작가님 같은 경우는 다 완판이 된 그러한 상황이 됐습니다. 김선우 작가님 같은 경우는 저도 한번 구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미 전시하기에 앞서서 다 판매가 됐었고, 박성호 작가님은 저는 리스트로 봤던 80호 작품이 하나가 있었는데 실물을 보니까 너무 이뻐서 그거를 구매를 하게 됐고, 그거를 구매할 때 총 100호, 80호, 25호 하나가 남아 있었는데 다 판매가 되면서 완판이 됐고, 완판이 됐다라고 하는 기사까지를 제가 봤습니다. 뭐 이렇게 개인 부스가 많았던 게 특징이었던 것 같고요. 또 하나는 다녀오신 분은 알겠지만 통로가 굉장히 넓었습니다. 뭐 최근 들어서 이제 갤러리들이 판매가 좀 저조하다 보니까 이런 아트페어에 약간 참여하는 게 저조해지면서 이런 자연스럽게 공간이 넓어진 형태가 있는데요. 이번 화랑미술제도 그렇게 됐는지 안 됐는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긴 하겠으나 확실히 통로가 넓으니까 이런 오가기도 편하고, 그 정말 빡빡하게 되면은 그 밀려오는 피로감이 있거든요. 근데 그 피로감도 없이 이번에 충분히 즐길 수 있게끔 여유롭게 볼 수가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는 이제 판매에 관련해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. 물론 인기 작가님들이야 워낙에 다 팔려 나갑니다. 뭐 우건 작가님도 팔렸고, 김선우, 박광수 작가님, 박성옥 작가님, 뭐 그 외에 뭐 이배 작가님 뭐 등등등 정말 많은 인기 작가님들이 많이 판매가 됐는데, 제가 꼭 이런 큰 아트 페어를 가게 되면은 마지막 날 방문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. 왜냐하면 판매 추이를 보려고 하는 겁니다. 어떤 갤러리에 어떤 작품들이 판매가 많이 됐나 이런 거를 이제 보려고 가는 것도 있는데, 확실히 좀 부담이 적은 뭐 한 200만 원 이하의 소품, 그리고 그 정도 200만 원 이하의 신진 작가님들 작품이 생각보다 많이 판매가 됐더라고요. 그렇다고 이게 모르겠어요. 뉴스 기사를 보게 되면은 막 판매가 돼서 막 정신 없었어요 막 이런 정도의 기사가 있는데, 냉정하게 얘기해서 그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. 왜냐하면 그냥 호황 때랑 아예 달라요. 그냥 호황 때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오픈런이란 게 있었습니다. 그래서 예를 들어 11시 입장이라고 하면은 저도 그랬는데 새벽 5시, 6시에 막 줄 서고 그랬어요. 그래서 시땅 하면은 막 뛰어가가지고 작품 사고 막 이랬던 시절이 있었거든요. 근데 이번에는 제가 뭐 넉넉하게 11시 입장이면은 제가 뭐 예를 들어 뭐 한 10시 뭐 반쯤에 갔다 칠게요. 사람이 없었어요. 사람이 없어서 되게 여유있게 입장을 할 수 있었고, 들어가서도 뭐 박성호 작가님도 제가 충분히 보고 관람하고 그리고 구매를 할 수 있었거든요. 뭐 그런 것처럼 불황에서 약간 벗어난 느낌이기는 하나, 그렇다고 해서 막 예전 호황 때처럼 막 활활 타오르는 그러한 느낌은 아니었다. 그럼에도 이런 기사들이 막 잘 팔렸다, 좋다, 막 이런 식으로 외부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는 전 나쁜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. 이 또한 어떻게 보면 시장을 살리기 위한 마케팅 중에 하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, 실제로 200만 원 이하의 소품이 많이 팔리기도 했으니까요. 그래서 총 4일을 돌아다니면서
제가 느낀 건 인기 작가님들에 대한 쏠림 현상은 확실히 여전히 있는 것 같고 새롭게 등장한 신진 작가님, 신인 작가님들의 작품도 이제 새롭게 들어오는 분들이 관심을 가지면서 이제 사부작 구매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. 이제 앞으로 뭐 호황까지는 아니더라도 아주 바닥을 쳤던 시장이 조금은 살아나는 시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 그래서 뭐 제가 정말 많은 아트페어를 다녔잖아요. 뭐 바마도 가고 홍콩 아트바젤도 가고 뭐 일본 아트페어도 가고 정말 많은 페어를 갔다 왔는데 이번 화랑미술제가 그래도 재미있는 축에 꼈다. 재미있는 축에 꼈다. 우리나라 3대 아트페어 정도는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확실히 아쉬움은 있다. 그러니까 아쉬움이라고 하면은 뭐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은 뭐라고 해야 되나? 판넬 그림들만 좀 갖고 나온 느낌이다. 아무래도 컬렉터분들이 돈을 쓰는 게 예전만큼 쓰지 않다 보니까 예전에는 막 세컨더리 갤러리 분들도 많이 나와가지고 막 눈이 좀 즐거운 게 있었어요. 막 이유한 딱, 박서버 딱, 막 김창렬 작가님 거 막 해외 막 로카쿠 막 무라카니 막 뭐 많았단 말이에요. 근데 지금은 글쎄요, 이번에 페어에서 제일 그래도 임팩트 있게 봤던 건 313 갤러리에서 나온 대형 헤르난바스 68만 불이니까 한 10억 정도 하는 그림이겠죠. 그게 이제 좀 임팩트 있게 빡 왔고 나머지 작품들은 이제 그냥 일반 페어보다는 조금 약간 준수한 느낌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뭐 다음 달에 아트부산이 있죠. 근데 아트부산도 지금 들려오는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게 막 좋게만 들리고 있진 않더라고요. 뭐 서울에 있는 갤러리들이 많이 참여를 안 하는 것처럼 제가 또 좀 들은 것들은 좀 내용이 있어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손꼽아주는 아트페어니까 저는 또 출동해서 여러분들에게 소식을 알려드릴 거고 저는 그래도 가장 기대하는 거는 뭐다? 키아프와 프리즈다. 그래도 아트부산도 갈 거니까 여러분들 영상 계속 재밌게 봐주시고 그때도 영상 여러분들께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화랑미술제 재밌게 보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네,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